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14장.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셜록 홈즈의 단점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의 계획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질색하며 싫어한다는 점이다.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고 놀라게 하고 싶은, 다시 말해 잘난 체를 하고 싶어하는 성격 때문인 면도 분명히 있다. 혹시라도 잘못될 위험을 미리 막고자 조심하는 전문가 의식의 발로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대리인이나 조력자로 움직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참기 어려운 일이다. 나 역시 그런 일을 자주 겪었지만 그날 밤 어둠 속을 달릴 때처럼 심했던 적은 없다.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홈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추측만 할 뿐이었다. 마침내 차가운 바람이 우리 얼굴을 때리고 도로 양쪽으로 어둡고 텅 빈 공간이 나타나 우리가 다시 황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내 온몸의 신경은 기대감으로 떨렸다. 말들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차 바퀴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우리는 최후의 모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우리는 전세낸 마차의 마부가 신경 쓰여서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감정과 기대감으로 인한 긴장을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잡담을 나누어야만 했다.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이 흐르다 플랭클랜드의 집 앞을 지난 마차가 저택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우리는 현관 앞까지 가지 않고 정문 근처에서 내렸다. 마부에게 돈을 주고 지체 없이 쿰트레이시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메리핏 하우스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장은 했습니까, 레스트레이드? 키가 작은 형사는 웃었다. 바지를 입고 있으면 뒷주머니가 달렸을 테고 뒷주머니가 있으면 뭐든 안에 들어있는 법이죠. 좋습니다. 내 친구 하나도 돌발적인 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특히 입이 무겁군요, 홈즈 씨.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릴 겁니다. 이런, 별로 기분 좋은 곳은 아니로군요. 형사는 주변의 음침한 산비탈과 그린펜 늪지대 너머로 보이는 안개 낀 거대한 호수를 둘러보며 말했다. 집이 있는지 불빛이 보이는군요. 저곳이 메리핏 하우스라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발끝으로 몰래 걷고 목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오솔길을 따라 멀리 보이는 집을 향해 걸었다. 그러나 홈즈는 200여 미터를 남겨두고 멈춰섰다. 여기면 됐어. 오른쪽에 있는 바위들이 몸을 숨기기에 그만이군.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 여기서 매복을 하자고. 레스트레이드, 여기 파인 곳으로 들어갑시다. 왓슨, 자네는 집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지? 방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저기 끝에 있는 격자창 붙은 곳은 뭐지? 아마 부엌 창문인 것 같은데. 그 너머 불빛이 밝게 비치는 곳은? 저기가 분명 식당일 거야. 커튼이 열려있군. 자네가 이곳 지형을 제일 잘 알지. 앞으로 조용히 기어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 하지만 절대로 몰래 들여다보는 걸 들키면 안 돼. 나는 오솔길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 키가 작은 과실수들을 둘러싼 낮은 벽 뒤에 몸을 숙이고 멈춰섰다. 그러고는 담장 그늘 아래로 기어서 커튼이 열린 창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까지 접근했다. 안에는 헨리경과 스테이플턴 두 사람만 있었다. 그들은 둥근 탁자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내게 옆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시가를 피우는 두 사람 앞에는 커피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스테이플턴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지만 헨리경은 겁을 먹었는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모습이었다.
혼자서 불길한 황야를 걸어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았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스테이플턴이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헨리경은 술잔을 다시 채우더니 등을 뒤로 기대고 앉아 시가를 빨았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구두가 자갈 밟는 소리가 났다. 내가 몸을 숨기고 있는 반대편 오솔길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동물학자가 작은 과수원 구석에 있는 별채로가 문 앞에 잠시 멈춰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서 돌리더니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안에서는 서로 드자비를 하는 것 같은 묘한 소리가 났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자물쇠 소리가 또 들렸고 그는 내가 있는 곳을 지나쳐 도로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다시 손님과 마주 앉은 모습을 확인하고 원래 숨었던 곳으로 조용히 돌아와 기다리던 동료들에게 내가 본 장면을 말해주었다. 그럼 여자는 없었다는 거야, 왓슨? 내 말이 끝나자 홈즈가 물었다. 없어. 부엌 말고는 아무데도 불빛이 보이지 않는데 여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모르겠는데. 나는 넓은 그린펜 늪지대 쪽에 짙은 하얀색 안개가 끼었다고 아까 말했었다. 안개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낮고 두껍게 깔린 안개가 마치 벽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달이 그 위를 비추자 안개가 깔린 지면은 마치 반짝거리는 거대한 얼음판처럼 보였다. 멀리 보이는 바위산 꼭대기들은 얼음 위로 솟은 돌멩이들 같았다. 홈즈가 고개를 돌리더니 느릿느릿 움직이는 안개를 지켜보며 짜증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왓슨. 문제가 되나? 심각한 문제지. 내 계획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 헨리경이 이제 곧 나올 거야. 벌써 10시야. 작전이 성공하느냐 그리고 헨리경 목숨을 건지느냐는 안개가 오솔길을 덮기 전 그가 집에 나섰냐에 달렸어. 우리 머리 위로 공기가 맑고 깨끗했다. 별들은 차갑고 밝은 빛을 뿌렸고 반달은 주변을 부드럽고 흐릿하게 비춰주었다. 우리 앞에는 시꺼먼 집이 보였다. 울퉁불퉁한 지붕과 툭 튀어나온 굴뚝의 윤곽이 은빛으로 빛나는 하늘을 배경 삼아 또렷하게 보였다. 낮은 창문들 안에서 비치는 황금색 불빛이 과수원과 황야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다. 창문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닫혔다. 하인들이 부엌 밖으로 사라졌다. 이제 등잔 불빛이 남은 곳은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식당뿐이었다. 잔악한 집주인과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은 여전히 시가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야의 절반을 뒤덮은 하얀 양털 같은 안개가 조금씩 집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안개의 옅은 끄트머리 부분이 이미 금빛으로 보이는 네모난 창문 주변을 휘감기 시작하고 있었다. 과수원의 맞은편 벽은 벌써 잘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하얀 안개의 소용돌이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 안개가 기어오듯 다가와 집 건물의 양쪽 모퉁이를 집어삼키더니 점점 둑처럼 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안개 위로 보이는 2층과 지붕은 마치 희미한 바다 위에 뜬 기묘한 모습의 배처럼 보였다. 홈즈는 손으로 앞에 있는 바위를 격렬하게 내리치더니 짜증스럽다는 듯 발을 굴려댔다. 앞으로 15분 내에 나오지 않으면 길을 모두 덮여버릴 거야. 30분이면 내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아무것도 안 보일 지경이 될 테고. 뒤로 이동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그래, 그러는 편이 낫겠어. 그렇게 밀려오는 안개를 따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집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다. 하지만 짙은 하얀색 안개는 달빛을 받아 윗부분이 반짝거리는 가운데 천천히 그리고 가차없이 밀려왔다. 너무 멀리 왔어. 홈즈가 말했다. 헨리경이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오기도 전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위험해.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곳을 지켜야만 해. 그는 무릎을 꿇더니 귀를 땅바닥에 붙였다.
이런 세상에,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 재빨리 걷는 발소리가 황야의 정적을 깨뜨렸다. 우리는 바위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서 앞을 가로막은 은색 제방을 열심히 노려보았다. 발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커튼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던 사내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갑자기 안개가 없고 별이 빛나는 밤 공기 속으로 나오자 놀랐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빠른 속도로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해 우리가 숨은 곳 근처를 지나더니 뒤쪽으로 보이는 긴 비탈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영 불편한 사람처럼 길 양쪽을 자꾸 힐끔거렸다. 쉿! 홈즈가 입으로 소리를 냈다. 권총의 공이치기를 뒤로 당기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들렸다. 저길 봐! 오고 있어! 조그맣게 뭔가 계속 부스럭거리며 뛰는 듯한 소리가 우리를 덮쳐오는 안개 속 어딘가에서 들렸다. 구름 같은 안개는 우리로부터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세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떤 끔찍한 것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홈즈 바로 옆에 붙어 있던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하지만 의기양양한 표정인 그는 달빛 속에서 두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눈길이 단단하게 고정된 채 앞을 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다. 같은 순간 레스트레이드는 질겁한 듯 비명을 지르더니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말았다. 벌떡 일어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 안개의 그늘 속에서 우리 앞으로 뛰쳐나온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에 정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사냥개였다. 거대하다고 할 정도로 크고 칠흑같이 검은 개. 하지만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이었다. 벌린 입으로 불을 내뿜고 눈 역시 불꽃이 이글거렸으며 주둥이와 목덜미 그리고 턱 아래쪽은 화염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간 사람이 의식이 혼탁한 가운데 꾸는 꿈속에서라도 안개벽 속에서 우리 앞으로 뛰쳐나온 그 시커멓고 끔찍한 개보다 더 흉악하고 오싹하며 무시무시한 모습일 수는 없었을 것 같았다. 거대한 검은 짐승은 오솔길을 따라 성큼성큼 뛰어 우리 친구의 발자취를 바짝 따라갔다. 갑자기 나타난 모습에 혼이 나간 우리가 정신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놈은 우리 앞을 지나 뛰어가고 말았다. 홈즈와 내가 동시에 방아쇠를 당기자 놈은 소름 끼치는 소리로 울부짖었다. 최소한 한 발은 몸에 맞은 것 같았다. 그러나 괴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다. 멀리 오솔길에 선 헨리경이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두려움에 양손을 들고 당황한 채 자신에게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냥개가 쏟아내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우리의 두려움은 바람에 날리는 듯 사라졌다. 총에 맞아 다치는 존재라면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홈즈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도 달리기가 빠르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내가 키 작은 형사를 떼어놓은 만큼 나보다 앞서 달리고 있었다. 우리가 달려가는 앞쪽에서 헨리경의 비명과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짐승이 희생자를 향해 뛰어올라 땅에 쓰러뜨린 다음 목을 물려고 달려드는 광경이 보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홈즈가 녀석의 옆구리를 향해 권총 5발을 연속으로 발사했다. 사냥개는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고 길게 짖는 소리를 내며 호공을 한번 물어뜯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몸을 뒤집고 내 발을 미친 것처럼 흔들어대더니 결국 옆으로 축 늘어지고 말았다. 나는 숨을 헐떡대며 허리를 숙인 채 권총으로 끔찍하게 빛을 내는 녀석의 머리를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필요는 없었다. 거대한 사냥개는 목숨이 끊어져 있었다. 헨리경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옷깃을 들쳐 확인하고 나서
홈즈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목에 물린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에 맞춰 그를 구해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친구는 금세 눈꺼풀을 떨더니 움직이려고 애를 썼다. 레스트레이드가 갖고 다니던 작은 술병을 헨리경의 입에 갖다 대며 겁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하느님 맙소서.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뭐였습니까? 도대체 저게 뭐죠? 뭔지 몰라도 죽었습니다. 바스커빌 가문의 위령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 앞에 죽은 채 늘어져 있는 녀석은 크기와 힘만으로도 끔찍할 정도였다. 순종 블러드하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스티프 종도 아니었다. 아마 두 종이 섞인 잡종인 듯했다. 여위고 흉측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작은 암사자만 했다. 죽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커다란 주둥이에서는 푸른색 불꽃이 방울져 떨어지는 것 같았고 잔인하게 생긴 작고 깊은 눈 주위에도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불 붙은 것 같은 주둥이에 손을 댔다가 들어 올려보니 손가락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냈다. 인이로군. 내가 말했다. 아주 교묘한 솜씨야. 홈즈가 죽은 동물의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개가 냄새를 맡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묻히지 않았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헨리경. 사냥개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안개까지 끼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죠. 선생이 내 목숨을 살렸어.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은 것도 저입니다.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 브랜디 한 모금만 더 주시오. 그럼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시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곳에 남으십시오. 오늘 밤 또 다른 모험은 경에게 무리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이따 와서 저택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헨리경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낯빛은 송장처럼 창백했고 모든 팔다리가 덜덜 떨렸다. 우리는 그를 바위로 데려가 앉혔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 이제 저희는 가야겠습니다.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요.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상은 알아냈지만 이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놈이 집안에 있을 확률은 1000분의 1도 안 돼. 오솔길을 따라 재빨리 걸으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던 홈즈가 말했다. 총소리가 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멀리 떨어졌고 안개가 끼어서 혹시 못 들은 건 아닐까? 놈은 걔를 나중에 데리러 가려고 따라 나왔을 거야. 그건 확실해. 아니야. 지금쯤은 달아났겠군. 하지만 혹시 모르니 집을 수색해야지.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방마다 뒤지고 다녔다. 복도에서 마주친 비틀대는 늙은 하인이 깜짝 놀랐다. 식당에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홈즈는 등잔을 들더니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집안을 철저히 둘러보았다. 우리가 쫓는 사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층에 있는 침실 한 곳의 문이 잠겨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 레스트레이드가 소리쳤다. 희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 그리고 부스럭대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홈즈가 자물쇠 있는 부분을 발로 차 문을 열었다. 총을 든 우리 3명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범인이 숨어 있다가 필사적이고도 대담하게 덤벼든 기색은 없었다. 대신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물체를 보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작은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것이었다. 벽을 따라 유리 진열장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안에는 나비와 나방 표본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복잡하고 위험한 산에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다. 방 한가운데 기둥이 하나 서 있었는데
지붕을 받치고 있는 오래된 목재들을 지지하려고 나중에 세운 것 같았다. 그 기둥에 누군가 묶여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혼디부를 잔뜩 뒤집어 씌워 놓아서 당장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수건 한 장으로 목을 감고 기둥 뒤에 묶어놓은 상태였다. 또 다른 수건으로는 얼굴 아래쪽을 가렸는데 그 위로는 검은 두 눈이 고통과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매우 궁금해하는 감정이 가득한 눈이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가 재갈을 풀고 묶인 몸을 풀어주자 스테이플턴 양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슴으로 떨어뜨릴 때 보니 목에 채찍으로 맞은 자국이 벌겋게 보였다. 짐승 같은 놈. 홈즈가 큰 소리로 외쳤다. 레스트레이드, 당신 술병을 어서 주시오. 여자를 의자에 앉혀. 학대받은 데다 지쳐서 정신을 잃었어. 여자는 다시 눈을 떴다. 그분은 괜찮은가요? 달아났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자는 우리에게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부인. 아니요, 제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헨리 경은요? 괜찮으신가요? 네. 사냥개는요? 죽었습니다.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악당 같으니 그자가 날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자는 소매를 걷어 보였다. 양쪽 팔에는 끔찍할 정도로 멍든 자국이 얼룩덜룩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작자는 제 마음과 영혼을 고문하고 더럽혔어요. 저는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학대, 외로움, 가짜 인생, 모든 걸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희망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저는 그이에게 속아 넘어간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말도 마치지 못하고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자를 감싸고 돌 생각은 없으시군요, 부인. 그럼 그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혹시 과거의 악한 마음으로 그를 도왔다면 이제 우리를 도와서 보상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이가 달아난 곳은 한 군데뿐이에요. 여자가 대답했다. 늪지대 한가운데 섬에는 오래된 주석 광산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개를 숨겨둔 곳인데 그곳에 달아날 때를 대비해 준비를 해두기도 했어요. 거기로 도망쳤을 거예요. 안개가 하얀 양털처럼 창으로 밀려왔다. 홈즈는 그쪽으로 등잔을 들여보았다. 오늘 밤에 그린펜 늪지대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손뼉을 쳤다. 무척이나 기쁘다는 듯 눈과 이가 반짝거렸다.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나올 순 없어요. 여자가 소리쳤다. 오늘 같은 밤에 길을 표시해둔 막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늪지대로 들어가는 통로를 표시해놓은 막대를 우리 둘이 함께 꽂았거든요. 오늘 그 막대들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럼 그자를 틀림없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안개가 거칠 때까지 추적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은 뻔했다. 그 사이 레스트레이드를 그 집에 남겨둔 홈즈와 나는 헨리경을 다시 만나 바스커빌 저택으로 돌아왔다. 스테이플턴 남매의 이야기를 더는 숨겨둘 수 없었다. 하지만 헨리경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실을 듣고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밤에 벌어진 모험의 충격 탓인지 새벽이 되자 고열이 나서 의식이 혼탁해졌고 결국 모티머 박사가 왕진을 와야 했다. 그 두 사람은 헨리경이 이 재수없는 곳의 주인이 되기 전과 같은 원기왕성하고 밝은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둘이 함께 세계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니기로 의기투합했다. 이제 나는 서둘러 이 기묘한 이야기의 결말을 말하려 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 당시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그늘로 들이웠다가 엄청나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나버린 음울한 두려움과 막연한 예측을 독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었다. 사냥개가 죽은 다음 날 아침에 안개가 걷히자 우리는 스테이플턴 부인의 안내를 받아 그들이 발견했다는 늪사이 통로로 가보았다. 남편의 뒤를 쫓는 우리를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돕는 모습을 보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넓게 펼쳐진 늪지대 속으로 반도처럼 길게 뻗어 들어간 토탄질의 단단한 지역에 여자를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단단한 땅 끄트머리에서부터 여기저기 조그만 막대가 꽂혀 있었다. 그것들은 이방인의 앞을 막는 녹색 덕거이가 낀 웅덩이와 지저분한 습지들 사이에서 골풀이 뭉쳐서 나는 곳들을 지그재그로 연결한 통로를 표시해 놓은 것이었다. 무성한 갈대와 푸릇푸릇하고 질척한 수초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유독가스가 얼굴을 때렸다. 발을 헛디뎌서 허벅지 깊이의 시커먼 진창에 빠진 것도 여러 번이었다. 밟은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부드러운 물결이 넘실거렸다. 땅은 걸어가는 우리의 뒤꿈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발이 빠지면 수렁은 불길한 손길로 우리를 움켜쥐고는 불쾌하고 깊은 곳으로 잡아당겼다. 우리를 움켜쥔 소나기는 너무나 단호하고 섬뜩했다. 위험한 길을 따라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이 남긴 흔적이 딱 한 군데 있었다. 황새풀이 모여있는 곳 중심에 뭔가 검은색 물건이 가라앉지 않고 놓여 있었다. 홈즈는 통로에서 벗어나 허리까지 잠기는 가운데 그 물건을 집었다. 우리가 잡아당겨 빼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단단한 땅에 발을 딛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오래된 검은 구두를 높이 들어 보였다. 메이어스, 토론토라고 안쪽 가죽에 찍혀 있었다. 진흙으로 목욕한 보람이 있군. 우리 친구 헨리 경이 잃어버린 구두야. 홈즈가 말했다. 스테이플턴이 달아나다가 버린 모양이지. 그렇지.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 구두 주인을 따라가도록 한 다음에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던 거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달아날 때에도 여전히 쥐고 있었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도망쳐와서 던져버린 거야.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도착한 모양이군. 그러나 그 이상 더 알아낼 수는 없었다. 물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많았다. 늪에서 발자국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진흙이 솟아나면서 재빨리 발자국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늪지대 너머 단단한 땅에 도착한 후에 열심히 발자국을 찾았다. 하지만 발자국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만일 땅바닥에 드러난 흔적이 모두 사실이라면 스테이플턴은 어젯밤 안개 속을 헤매며 버둥거리다가 피난처인 섬에 아예 도착하지도 못한 것이 분명했다. 잔인하고 내혹한 산에는 넓은 그린펜 늪지대 깊은 곳 어딘가 그를 집어삼킨 커다란 늪의 지저분한 진흙 아래 영원히 묻힌 것이다. 우리는 그가 포악한 협력자를 숨겨두었던 늪 한가운데 섬에서 그의 흔적을 많이 찾아냈다. 커다란 바퀴나 쓰레기가 반쯤 들어찬 수직 갱도를 보니 버려진 광산이 틀림없었다. 폐허가 된 광부들의 숙소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도 분명히 주변 늪에서 풍기는 끔찍한 냄새 때문에 그곳을 떠났을 것이다. 무너져가는 건물들 가운데 한 곳에서 씹어놓은 뼈와 땅에 박힌 쇠사슬을 찾아냈다. 동물을 가두어 놓았던 곳으로 보이는 듯 했다. 갈색 털이 들러붙은 해골 하나가 자네들 사이에 보였다. 개로군. 홈즈가 말했다. 이런 세상에. 털이 곱슬곱슬한 스페니얼이야. 불쌍한 모티머는 애완견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어. 자, 이제 이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더 남아있는지 모르겠군. 스테이플턴은 이곳에 개를 숨겨두었어. 하지만 짖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낮에 들어도 섬뜩한 울부짖음이 들렸던 거야. 급한 상황이라면 개를 메리핏 하우스의 별채에 둘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러려면 늘 위험이 따랐겠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얻는 중요한 날에만 개를 데리고 나왔을 거야. 여기
깡통 속에 든 반죽은 볼 것도 없이 개에게 발라 빛이 나도록 했던 것이지. 물론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지옥의 개 이야기에서 들은 것처럼 흉내냈겠지만 찰스경을 놀라서 죽이려는 의도였을 거야. 불쌍한 탈옥수 녀석이 우리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 것은 당연해. 그렇게 생긴 괴물이 황야 어둠 속에서 뒤쫓아오면 어쩔 수 없었겠지. 우리라도 그랬을 거야. 아주 교활한 계략이었어. 희생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말고도 목적은 더 있어. 황야에서 그런 모습을 한 괴물을 직접 본 농부들이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알아보려거나 할까? 나는 런던에서 말한 적이 있어 왓슨.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하지. 여태껏 난 저곳에 누워있는 놈보다 더 위험한 자들을 뒤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는 긴 팔을 들어 녹색 얼룩처럼 여기저기 늪이 보이는 광활한 지역을 가리켰다. 그곳은 멀리 황야의 젓갈색 산빛 하늘과 이어지고 있었다.